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중노 의원님 증인 신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고.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증인에게 네. 묻겠습니다. 김영환 증인 지금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직무에 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위증에 가까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허가서를 낼 필요가 없다 했는데 정책위원 운영 요령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영리 활동 3천만 원 받는 건 영리 활동이죠. 영리 활동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허가서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은 사실과 틀리다. 그것이 고의로 했다면은 위증이고요. 선의로 해석하면은 이 업무를 잘 숙지 못한 거예요. 또 이 허가서를 받을 때 이 38조 2 인사관리요령 38조 2항 여기에 따르면요, 겸직을 허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겸직에 대가로 금전적 급부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급부 내용을 인사 담당 부서로 통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규정과 훈련과 모든 것 틀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겸직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위촉 제한 사항으로서 그 겸직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그거는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여기 제6조 정책 훈련 운영 요령에 보면은 그렇게 분명히 6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후보자가 주당 주 2일 근무라 했는데 묘하게도 요령에 보면은 공무 요령에 보면은 14시간 주 2일 1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5시간이 경계선이에요. 15시간이 되면은 허가서를 받아야 되고 14시간 되면 안 받아도 되도록 이렇게 법무조항 1항에 보면 있어요. 그러나 후보자가 이것을 신청할 때 그 요령에 대해서 스스로 알았을 수 있고 의논했을 수도 있는데 묘하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14시간, 15시간 경계선에 제출했다. 이런 합리적 의심도 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 증인님, 오늘 나와서 증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 요령에 보면은 반드시 허가서를 받아야 영리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서서 필요 없다는 주장은 틀린다. 다시 한번 정정드리겠습니다. 점검해서 말씀을 좀 주시고요. 상근인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김윤태 증인에게 말씀을 좀 묻겠습니다. 아까 송사 방위 정지석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송사가 이미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송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관 내역할 사람 또 필요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다는 주장 성립하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미 그런 기업들이 송 후보자가 저희 사무실에 입사하기 전부터 쭉 업무 관계가 있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방위산업체와 율총과의 송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송사와 관련 없다는 주장 성립되지만은 송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송사를 이기기 위해서 정관 내우 또 역량 있는 사람을 영입했다는 주장 성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정우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추가 신청해서 이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넥스인과 후보자와의 자문 계약이 세 번 계약을 했어요. 네. 3번 계약했는데 계약 내용이 여기 보면은 자문 범위가 처음에 계약할 때 해군 사업 확대 방안하는 자문, 미군 위례 해군 전력 증강 이런 자문들이 함정 전투 체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빠져나갑니다. 네. 이 부분은요. 제가 국방부에 오래 일을 했어요. 군사 기밀의 등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밀입니다. 해군 군사력 증강 이 부분에 넣음으로써 이 계약서 자체가 상당히 군사 기밀 공무원 윤리에 관한 규정이 위반되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 내용에서 누군가의 조언에서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의
고생한 분들이 나가서 많은 연금, 많은 인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직 시에 획득한 지득한 군사 기밀, 국가안보 기밀들이 상업적으로 자문할 때 활용됐을 합리적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미리 신청하신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율촌 김윤태 증인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호사들에게 그 방위사업 전반에 관해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전문 용어와 배경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송영우 후보자 그 영입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그러면은 사실 그런 거는 총장 출신이 뭘 이렇게 잘하겠습니까? 그런 건 오히려 중령이나 소령, 대령들이 훨씬 잘 알죠. 그럼 그런 분들 한 달에 500만 원씩만 주면 얼씨구나 이고 다 오실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월 3천만 원씩을 주고 썼냐? 아니 제가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회 출신 김앤장이나 태평양, 삼성에서 모셔다가 그분들 국방부 자문회라고 모셔갑니까? 있었던 국회 대관 업무회라고 모셔가는 거죠. 아니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후보자를 모셔갈 때는 해군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영향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셔가는 거지. 아까 좋은 말 내면 조정이고. 아니 그걸 그렇게 애들러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그럼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국방 자문하는 거 저 좀 데려가세요. 나중에 3억씩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알을게요. 말이 됩니까 그게? 또 법인카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카드 1,000만 원 제가 아까 그냥 툭 던졌지만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인카드 1,000만 원 쓰셨죠? 저한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윤태 증인한테 물었습니다. 저희가 법인카드를 잘 말씀하세요. 법인카드를 지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한도를 후보자는 휘발유 정도만 썼다는데 맞습니까? 뭐 휘발유 정도로만 썼다라고까지는 제가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도가 저한테 제보를 사람은 송영우 후보자 본인이 나 법인카드 1,000만 원씩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1,000만 원 얘기를 하지 어떻게 이제 1,000만 원을 알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아니 김윤태 증인. 법인카드를 1,000만 원씩을 지급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아주 명확 반하합니다.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제공을 안 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듣는 사람이 8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잘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법인카드 내역을 좀 내주세요. 아니 의원님 법인카드를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송영우 후보자 개인 법인카드를 만들어줘서 썼다고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개인한테 송영무 후보자 개인한테 법인카드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법인카드는 개인에게 그렇기 지급을 때문에 해드립니다. 충분히 지금이라도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제출해 주실 의향 없으세요? 만약에 제출 안 하시면 1,000만 원 쓴 걸로 저는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있다면 이미 제출을 했을 겁니다. 아니 무조건 지금 5년 이상 지난 거는 아예 군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고 율촌의 LIG에서는 나 아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진석 대표님 어디서 그런 자료를 구했는지 내가 달래면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소위 현직 때 도와주고 그리고 율촌을 통해 가지고서 사울 뇌물 성격으로 기본적인 3,000만 원 베이스는 거기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도움을 준 거는 내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송영우 후보자가 율촌에 들어갈 당시에 과연 그 전에는 1년 전에는 방산업체에서 자문 내역이 요랬었는데 후보자가 오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것만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의뢰 내용만. 근데 안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제출을 했을 겁니다. 아니 그런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율촌입니까? 아니면 어디 무슨 이상한 저기 동네 복덕광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인고문 1년에 3억 6천만 원씩 거기에다가 법인카드 또 운전기사 보급 차량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하는 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제가 그럼 어디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율촌에서 어디 거래합니까? 그 저 세무사 그쪽에 뭡니까? 그 법인 큰데 거래할 거 아닙니까? 세무 관련해가지고 거기 가면 당연히 자료가 있죠. 네. 알아서 하세요. 안 주시면은 뭐 지금 다 그대로다가 1,000만 원으로 믿을 겁니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네, 증인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태 증인께 예. 좀 묻겠습니다. 이 율촌이 2011년 10월 28일 그 안행부 고시로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법무법인 등에 포함이 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그 전까지는 여기 대상이 안 됐었는데 이와 같은 그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퇴직 공직자들이 취업을 해서 로비스트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포함시킨 건 알고 계시죠? 예, 입법 취지가 그렇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 후보님. 네. 근데 장관이 되신다면은 이와 같이 이런 방산업체나 이와 같은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법무법인 이런데 그 군의 그 장성이나 이런 퇴직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취업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금 방산비리 척결이 주요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께서는 법무법인에 가서 일하는 것을 로비스트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하신다면은 절대 안 되게 그렇게 가는 장성들은 절대 안 되게 막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케이스에 있어 저는 율촌에 갈 때 국방공공팀 자체를 처음 개설하는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법무법인만 제안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취업 제한 대상과 같은 업체에 예. 퇴직 공직자 중에 이제 한 종류죠. 군 고위 퇴직 장성들을 포함한 그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취업하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그 방산비리 척결하겠다는 국정과제하고는 좀 이게 맞질 않지 않는 거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시냐 그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방산비리 척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 방위 사업체 우리 저 후보자께서 이와 같은 지금 문제된 업체에 취업한 걸로 문제가 만약에 안 된 그 후보자라도 과연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미를 주신다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에도 육군 장성, 해군 장성, 물론 공군 장성, 연관 장교 다 있습니다. 그 근무하는 장교들이 국방부나 그게 어디죠? 윤리위원회에 신청을 해갖고 가능하다 승인받고 다 제가 그 들어갑니다. 금지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예. 그 정상적인 절차로 가는 걸 막을 필요는 없지만 그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서 장관의 주요 추진 업무로 취급하겠다라는 게 과연 방산비리 척결하는 그와 같은 주요 업무를 추진해야 될 장관으로서 과연 적절한 발언이냐. 우리 저 후보자께서 2009년도에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율촌에서 맡은 내 역할이 국방관계 관공서와 방산업체가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양측을 조율하려는데
기여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퇴직 군인들이 가서 이런 역할을 하라 그거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취지가 존경 없는 이정현 의원님하고 존경 없는 경대수 의원님하고 그 취지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을 네.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판단하시냐 그거예요. 그렇게 그런 하실 거예요? 방향으로 만약에 취직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런 건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2009년에 그 인터뷰한 내용 그렇게 계속 앞으로 퇴직 장성들이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말씀입니까? 소송하지 말고 방산업체하고 나라가 이렇게 잘 그 조율하고 미리 화해갖고 끝나는데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때 일한 것과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데에 근무하게끔 하는 장성들이 있다면 저는 말리지 않고 적극 추천을 해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김윤태 예. 전무님, 그 저도 잘 몰라서 그런 듣다 보니까 로펌이잖아요. 예. 근데 저기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시니까 마치 로비펌 같아요. 왜 적극적으로 이게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로펌이라는 얘기를 안 하시죠? 뭐 캥기는 거 있습니까? 법무법인이 법을 떠나서 다른 법을 떠난 일을 아니, 할 근데 수는 없습니다. 로비하기 위해서 사람 채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들으니까 대답 안 하니까 로비펌인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오해 없이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좋겠고요. 답변할 시간을 안 주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고 법인카드 저도 저 당직을 해봤기 때문에 국회의원 아닐 때 당직을 해보면 원래 당에서 갖고 있는 법인카드를 이제 사람들이 바뀌면 이렇게 줬다가 다시 받고 줬다가 다시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 경우도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송 후보자도? 맞습니다.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법인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히 예, 우리 무슨 송 한도를 후보자만을 정해놓고 그 카드를 한도 따로 낸 건 범위에서 무조건 쓰라는 얘기 아니고 예. 업무용으로 필요할 때만 쓰라는 아니, 용도가 제- 법인카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제 송영무 후보자를 위해서만 따로 법인카드를 낸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원래 법인이 갖고 있는 카드를 사람이 올 때마다 주기도 하고 나가면 다시 받고 뭐 그러지 않나요? 어느 게 맞아요? 뭐 법인카드를 돌려서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바뀌면 다시 주고 그러지 않아요? 아, 새로운 물론입니다. 사람한테? 사람이 바뀌면 또 주고 아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 이게 한도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뭐 그거는 개별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한도가 얼마인지 모릅니까? 아직? 예, 제가 그거는 뭐 제가 설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비상근 정책위원회 경우에 겸직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좀 답변해 줘 보세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상근과 비상근에 대해서 영리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근은 못하게 돼 있고요. 비상근에 대해서는 영리를 하게 돼 있고. 근데 영리를 할 경우에 그 연구소와 관련된 유관업체가 될 경우에는 해촉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해촉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양식이 없어서 그 사전 승인 신청서를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정우 법무장.